우리는 살면서 갖가지 통증을 경험합니다. 평소 나의 행동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알 수 없는 통증이 자주 발생한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도 모두 정상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곳 저곳이 쑤시고 통증이 발생하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봐도 뚜렷한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통증은 여전합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불안하고 우울해지기도 하지요. 특히 여성들이 흔히 앓는 어깨결림, 요통, 두통, 뼈마디가 욱신욱신하는 등의 증세는 주부병, 명절 증후군 등의 신조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딱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뭉뚱그려 시민성 질환이라 불리는 이 통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어드릴 책 통증혁명의 저자 존 사노 박사는 뉴욕의대 재활의학과 박사로 혁명적 통증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심신의학의 일종인 TMS라는 개념을 주창하고 이 요법으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수만 명의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TMS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을 말하며 정신적 긴장으로 생기는 근골격계의 갖가지 통증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누가 어떻게 TMS에 잘 걸리는지, 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통증의 원인과 시작에 대한 환자들의 생각. 통증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처음 대하면 대부분 과거에 사고를 당했거나 퇴화의 과정을 겪고 있거나 선천적으로 근육의 강도나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사고를 당해 다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몇 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자들 중 40%가 통증의 원인을 경미한 자동차 사고나 빙판길 또는 계단에서 넘어졌던 각종 사고에 의한 것으로 생각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혹은 근육을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달리기, 테니스, 골프, 농구 등도 흔히 통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는 한다. 환자들은 사고가 있은 후 몇 분,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나자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통증의 성격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 비누를 집으려고 몸을 구부리거나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려고 몸을 가볍게 비트는 행위 등 아주 사소한 사건인 경우에도 그에 따르는 통증은 마치 냉장고를 들어 올릴 때 경험했던 통증만큼이나 무시무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글을 쓰던 도중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실려간 젊은 남성이 있었다. 그 다음 이틀 동안은 그에게 있어 악몽과도 같은 날들이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통증이 느껴졌던 것이다. 어째서 인간의 다양한 신체적 동작으로 인해 그렇게 끔찍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일까? 신체적 사건이 있은 후 통증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신체적 사건은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 단지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물론 신체적 사건 없이 통증이 시작되는 환자도 많다. 이들은 통증이 서서히 시작되거나 아침에 눈을 뜨니 통증을 느끼는 경우인데 60%의 환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 신체적 사건은 방아쇠 역할을 할 뿐이라고 보는 이유는 서서히 시작되는 통증과 외부 충격에 의한 통증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TMS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이런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환자는 자신이 다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는 다친 것이 아니다. 신체적 사건은 뇌에게 TMS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요통에 있어서 상처의 역할을 의심하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지구상의 수백만 년에 걸친 생명 진화의 결과로 얻은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바로 치료 혹은 회복의 생물학적 능력이다. 신체는 상처가 생기면 매우 빨리 저절로 치유된다. 신체의 뼈 중에서
가장 큰 대퇴골도 부러진 뼈가 다시 붙는 데는 6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 과정 중 통증을 경험하는 시간은 아주 짧다. 따라서 2개월 전, 심지어 2년 전, 1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통증을 유발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상처, 과거의 사소한 신체적 사건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런 의심 없이 철저하게 주입받아 왔다. 서서히 통증이 시작되는 환자들은 여전히 몇 년 전의 자동차 사고나 스키장에서의 사건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요통은 신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증의 주범은 당연히 허리가 입은 상처다. 통증은 신체적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회복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통증은 환자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환자들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TMS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자신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줄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한다. 그 사건들이란 전직, 결혼,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을 앓았거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리는 경우 등 다양하다. 혹은 자신이 너무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일도 필요하다. 이것이 상황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신체 질환 중 심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통증과 불구의 굴레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급성 통증. 가장 흔하고도 끔찍한 TMS의 증상은 급성 통증이다. 급성 통증은 불시에 찾아오고 몹시 고통스럽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역시 허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포함한 허리 부위다. 이 경우 관련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경련은 근육이 극도로 수축되고 긴장된 상태로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이상 상태다. 다리나 발에 쥐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쥐가 나면 관련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증상이 멎는다는 점에서 경련과 다를 뿐이다. 반면 TMS 발작으로 인한 경련은 사라지지 않는다. 좀 낫는 듯 하다가도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다시 재발한다. 3장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경련과 TMS로 인한 통증의 주범은 산소 결핍 때문이다. 흔히 일어나는 다리 경련도 산소 결핍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다리 경련은 밤에 잠자는 도중 혈액순환이 느려지거나 다리 근육에 일시적으로 산소가 적게 공급될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육이 수축되면 혈류는 곧 정상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TMS의 경우 자율신경이 작동되어 혈류가 계속 느린 상태로 남게 되고 근육의 이상 상태가 지속된다. 흔히 환자들은 통증이 처음 시작될 무렵 뚝 하는 소리를 듣는다. 따라서 허리가 부러졌나 봐요라고 말한다. 몸 어딘가가 부러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아무것도 부러지지 않았는데 몸 어딘가가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소리는 미스터리이다. 척추뼈의 관절을 바로잡을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기도 하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소리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성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허리지만 목, 어깨, 등, 엉덩이에서도 생길 수 있다. 통증은 내가 아는 한 가장 고통스러운 질환이지만 사실은 전혀 해롭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급성 통증 때문에 상체가 뒤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체가 앞이나 옆으로 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우나
그다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아니다. 급성 통증이 지속되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환자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끼친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끔찍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고 따라서 또다시 허리를 다치게 하거나 통증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마련이다. 허리 통증에 이어 다리에도 통증이 생기면 더 겁을 먹게 되는데 이는 무시무시한 디스크 탈출증을 떠올리게 하여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야기만 들어도 걱정이 커져 통증도 더 커진다. 만약 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디스크 탈출이 확인되면 걱정은 2배, 3배로 커진다. 그리고 다리나 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힘이 없어지면 장기간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모두 공포심 때문에 TMS와 함께 일어난다. 디스크 탈출증이 통증의 원인인 경우는 거의 없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다행히도 환자가 이것은 단지 근육 경련에 불과하고 구조적으로 허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통증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한 다음 강력한 진통제를 처방한다. 그러고 나서 환자의 운동 능력을 검사해보고 며칠 혹은 몇 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해준다. 환자가 스스로 걱정을 극복할 수 있다면 통증 지속 시간은 훨씬 단축될 것이다. 서서히 시작되는 통증. TMS 통증의 절반 이상이 특별한 사건 없이 시작된다. 통증을 일으킬 만한 신체 동작이 전혀 없었던 경우도 있고 신체 동작이 있은 후 몇 시간 혹은 며칠, 심지어 몇 주일이 지난 다음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충돌로 인한 골절상의 경우, 시간이 지난 다음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자동차 후면 충돌로 인해 목이 갑자기 뒤로 젖혀진 경우 X선을 촬영해도 골절이나 탈구 흔적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 어깨, 허리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팔이나 손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골신경통과 마찬가지로 환자는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목이나 어깨 통증이 등이나 허리로 번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상이 TMS라는 것을 알면 통증은 오래가지 않지만 TMS가 아니라 신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진단을 받으면 치료에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몇 개월간 지속된다. 치료 전략. TMS 치료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것은 다음 2가지다. TMS에 관한 사실을 알고 그 작동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그 하나고 그것에 기초해서 행동하고 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2번째이다. 심리적으로 생각하라. 인간은 오늘날과 같은 환경에서 많은 분노와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성격이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사람일수록 분노나 불안의 양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환자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주의를 통증이 일어나는 몸에 두지 말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일이다. 나는 환자들이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라도 주의를 집안 문제, 돈 문제 등의 걱정거리를 비롯한 심리적 요인으로 돌려볼 것을 권한다. 그것은 뇌에게 더 이상 통증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마음속 깊이 각인될 때 통증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모든 환자가 통증이 즉시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통증이 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에드나 빈센트 밀레이의 시의 마지막 행을 보면 통증이 즉각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명민한 머리가 단번에 포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 가슴은 무척 느리게 받아들이네. 가슴이라는 단어를 잠재의식으로 대체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뇌와 대화하라. 또 한 가지 유용한 전략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는 다소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 환자가 자신의 뇌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고 이제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추천한다. 이 방법은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통증의 무기력한 희생자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뇌의 기만 전략에 더 이상 쏘가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호한 메시지를 두뇌에 전달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통증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것은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통증 환자들이 매일매일 되새겨야 할 것. 일일 준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TMS 환자가 되새겨야 할 생각을 정리한 것인데 매일 1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하루에 하나씩 되새겨 보면 된다. 나의 통증은 TMS라고 불리는 증상 때문이다. 신체 구조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벼운 산소 결핍이다. TMS는 신체의 무해한 증상으로 무의식에서 억압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생긴다. TMS는 그런 불쾌한 감정에 대한 회피책으로 내 주의를 몸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내 허리는 문제가 없으므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어떤 신체 동작도 위험하지 않다. 모든 정상적인 신체 동작을 회복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통증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통증보다는 문제의 원인인 정서에 주의를 더 기울일 것이다.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무의식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신체보다는 마음을 생각할 것이다. 여기까지 책의 핵심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영상 제작 여건상 다양한 내용 중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느껴왔던 갖가지 통증들이 뇌의 속임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통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한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완벽주의자는 아니었는가? 기억 속에 강렬히 남아있던 예전 사고들이 현재 어깨 또는 허리에 오는 통증과 결부시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찾아오는 다양한 통증들을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